안녕하세요. 아침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믿음을 주는 남자 아열남 장한식입니다. 경제적 자립을 이루어 자발적인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파이어족의 노하우가 담긴 책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라는 책을 추천 공유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자본주의 특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흔히 물가 상승으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이야말로 개인의 경제적 생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주범이다. 아니, 내 돈을 그대로 내 주머니와 통장 속에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당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 혹은 10,000원짜리 지폐로 할 수 있는 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이미 살면서 경험하지 않았는가? 물론 대개는 이런 현상을 두고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다. 그렇다. 문제는 이 물가라는 것이 내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더 빨리 오르기 때문에 생활이 점점 더 여의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또 어떤 흐름으로 인해 생기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은행이 돈의 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들은 기회가 좀처럼 없었던 사람들에겐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자본주의 중심에는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 상징인 은행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까? 이를 알기 위해 은행이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자. 은행은 고객의 돈을 예금으로 받고 돈을 맞는 대가로 고객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한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은행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준다면 고객에게 예금이자를 지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에게 돈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경비가 포함된 수수료를 청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러나 현실은 알고 있다시피 반대다. 실제로 개인은 은행에 돈을 맡긴 후 예금이자를 받는다. 그동안 돈을 내는 것이 아닌 받아온 상황이라 의심하지 않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왜 그럴까? 은행이 좋은 곳이라서? 아니다. 은행이 우리가 맡긴 돈으로 무언가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 수익 중 일부만 돈을 맡긴 우리에게 돌려주는 구조로 자금을 유용하기 때문이다. 즉, 미천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자. 홍길동부터 이순신까지 총 100명이 각각 1만원씩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은행의 금고엔 100만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은행 금고엔 100만원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10만원 혹은 20만원만 있다. 이상하다. 우리는 그저 은행이 내 돈을 맡아 안전하게 보관해 주기를 원하는데 왜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 100명으로부터 1만원씩 돈을 받은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건 바로 100명이 동시에 찾아와 예금을 인출하는 일은 없다는 것. 과거 몇 차례 벌어졌던 금융위기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고객이 돈을 예금한 시기가 제각각이듯 돈을 인출하려 하는 시점 또한 제각각인 것이다. 이를 통해 돈 100만원 그대로 금고에 넣어두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은행은 정말 예금액 중 일부만을 금고에 남겨두기 시작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고객의 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고객의 예금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출이다. 즉, 은행은 다른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 이자에서 돈을 맡긴 고객에게 주는 예금 이자를 뺀 차액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은행 수익은 대출이자 수입 마이너스 예금이자 비용인 셈이다. 잘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미 은행이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높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은행이 창출하는 수익을 예대마진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이유가 숨어 있다. 앞의 사례처럼 은행이 고객의 돈을 활용해 돈을 버는 동안 시장에는 실제 돈의 양인 100만원보다 더 많은 양의 돈이 생겨난다. 1만원씩을 은행에 예금한 100명이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같은 날 돈을 찾으러 오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은행은 그중 80만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줬다.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맡긴 100명의 예금액이 줄어드는가? 천만에 그들이 통장엔 여전히 1만원이란 금액이 찍혀 있는데 80만원의 돈이 시장에 나와 돌아다닌다. 즉 실제 돈은 1만원짜리 100장이 100만원이지만 숫자로 존재하는 돈은 180만원이 된다. 경제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 통화량이 이 사례에서는 100만원이 아닌 180만원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화량은 실제로 존재하는 돈보다 많다. 이렇게 돈의 양은 종이로 더 찍어내지 않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돈이 많아지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자본주의의 핵심은 은행이다. 은행이 없는 자본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은행의 밥줄인 이런 메커니즘이 반복되어야만 자본주의도 유치될 수 있다. 이 말은 나와 당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서는 계속해서 통화량의 증가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이는 포털 검색창에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 그래프라고 검색만 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그래, 우리나라 통화량이 증가한다고 치자. 그런데 그것이 내 재산과 무슨 상관이지?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평소 경제에 관심이 있었다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치가 떨어진다는 말을 쉽게 바꿔 말하면 그것이 흔해진다는 뜻이다.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이전에 비해 시장에 돈이 많아져 흔해지는 것을 뜻한다. 즉, 통화량 증가, 돈이 흔해짐, 돈의 가치 하락이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예전과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만약 10년 전 한 개에 500원이던 사과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1000원이 되었다면 사람들은 흔히들 사과의 물가가 올랐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사과의 가치가 10년 전에 비해 2배 올라서 가격이 2배 된 것일까? 아니다. 예전의 사과는 매년 일정한 수만큼 수확되고 좋아하는 사람의 수도 예년과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가격이 오른 진짜 이유는 화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서다. 다시 말해 10년이 흐르는 동안 자본주의 특성에 따라 돈의 양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져 이제는 이전보다 많은 양의 돈을 줘야만 사과 한 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도 이미 느꼈겠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례는 무궁무진하다. 10년 전 먹던 짜장면 가격이나 20년 전에 버스비를 생각해보라. 모두 적지 않게 올랐다. 그렇다고 짜장면에 트러블 진미 중 하나인 서양의 값비싼 송이버섯이 들어가거나 버스의 이동 속도가 혁신적으로 빨라진 것은 아니다. 변한 것은 하나뿐이다. 바로 돈의 가치. 그만큼 돈은 흔해졌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게 틀림없다. 어떤가?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이 당신의 경제적인 삶과 무관한가? 만약 당신이 이런 변화에 무관심해 그저 당신의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1%에도 채 미치지 못한 이자에 만족하고 산다면 결국 당신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다. 시간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을 테니 말이다.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 중에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인플레이션을 생각지 않은 경우가 다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고 돈을 묶어두지 말고 돈과 지혜를 사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파이어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